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WCP는 수요 예측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단독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었죠. 수요 예측 참패다. 공모가는 6만 원에 확정이 될 거다. 6만 4천 원이다. 등등등. 확정이 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단독 타이틀 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드디어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기관들이 얼마나 손살에 쳤는지 결과를 한번 보시죠. 경쟁률은요 33.28 대 1을 기록했어요. 100대 1 미만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낮을 줄이야. 근데 또 생각보다 참여 기관 수가 아주 적지는 않았습니다. 759개의 기관이 참여했네요. 대어로 언급이 됐던 공모주들 중에서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았던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소카, 크래프톤, 롯데렌탈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경쟁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대여급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보이고요. 참여 기관 수는 보면 롯데렌탈 다음으로 많았어요. 크래프톤보다도 많은 기관이 참여한 건데 경쟁률이 훨씬 낮았다는 것은 다들 신청 수량을 굉장히 적게 써낸 거죠. 수량 뻥튀기는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카부터 해서 3연속 100대 1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장 침체 분위기가 공모주 시장에까지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넘어가서 신청 가격 분포표 볼게요. 공모가 밴드는 8만원에서 10만원을 제시했었죠. 보면 8만원 미만을 써낸 비율이 청약 건수 기준으로 87.5% 가장 많았습니다. 수량 기준으로도 60.5%로 가장 많았고요. 그러니까 8만원도 비싸다라고 보는 기관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모가는요. 밴드 하단보다 25% 낮은 6만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어떨까요? 네, 참여 건수 기준 5.8%, 신청 수량 기준 4.24%로 역시나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6개월 확약을 약속한 딱 한 개의 기관이 675만 주나 신청을 했습니다. 1개월과 15일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우 소량씩만 신청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4.24%도 큰 의미를 둘 수가 없는 게 한 개 기관이 신청한 수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배정을 할 때는 아무리 이 기관이 많이 신청을 했어도 여기에 다 몰빵을 주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여기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관 유형별로 신청한 현황을 보시면 국내 운용사들이 그나마 비교적 참여를 한 편이네요. 기사에 따르면 운용사들도 참여하기를 굉장히 꺼렸는데 연기금이 6만 원을 제한하면서 분위기를 좀 주도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그나마 참여한 게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니까요. 확약을 신청한 국내 기관들에게 잘 배정을 해주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말 그대로 정말 참패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로 인해 공모가를 낮췄고 공모 주식 수도 줄였습니다. 900만 주에서 720만 주로 20% 축소했어요. 소카 때하고 딱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럼 변경된 공모 개요부터 체크하고 가시죠. 총 공모 주식 수 720만 주, 확정 공모가는 6만 원. 그래서 총 공모 금액이 약 4,320억 원이 되고요. 기존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난 수준이 됐습니다. 상장 예정 주식 수도 감소하면서 예상 시가총액은 약 2조 218억 원으로 10만 원 기준일 때 3조 4,009억 원에 대비해서는 60% 정도 수준으로 낮아진 거예요. 청약은 내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다행히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9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이렇게 세 곳에서 청약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구주 매출 비중도 축소됐어요. 기존에는 최대 주주인 W스콥과 노엠파트너스가 보유 지분의 일부를 내놓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노엠파트너스가 구주 매출을 전체적으로 포기합니다. 여기에서 노엠파트너스가 안 보이시죠? 네, 노엠파트너스가 MP성장 제6호 2019 PCC 소재부품 투자조합 CSSF 투자조합으로 나눠서 투자를 단행했던 겁니다. 아무튼 노엠파트너스가 구주 매출을 포기하면서 비중이 2.4%까지 축소됐네요. 아니 근데 구주 매출 비중을 줄이면 뭐해요? 그만큼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더 늘어난 거죠. 구주 매출 안 하는 대신 그만큼 물량을 의무보유 확약을 약속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가능 물량이 증가했다는 단점이 생겼습니다. 조삼모사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존에는 5% 이상 주주의 상장일 유통 가능한 물량이 없었는데 105만 2,748주가 생긴 거고요. 1% 이상 주주들의 유통 가능 주식수도 40만 주 이상 늘어난 거죠. 네, 기존 주주의 비율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39.06%가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물량이 되겠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이 17.69%나 됩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계산하면 7,898억 원 정도. 그나마 공모 주식수를 줄이고 공모가를 낮췄기 때문에 유통 가능 금액이 8천억 원대 밑으로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매우 무거운 건 마찬가지죠. 유통 물량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갈게요. 수요 예측 경쟁률 33.28대 1로 대형 IPO들 중에서 최저치를 썼고요. 신청 가격 분포표 형편 없었고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25% 낮은 6만 원에 확정됐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4.24%로 낮은데 이마저도 한 개의 기관이 많은 수량을 신청해서 높인 수치인 거죠. 네, 상장일의 유통 가능 물량은 부정적인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요, 이 부진한 수요 예측 결과로 인해서 반전의 작은 가능성이 생겼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WCP는 기존 주주의 비율이 17% 이상으로 좀 있는 편이 됐는데요. 기존 주주의 매수 단가가 공모가보다 높다면 상장일 매도 물량을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근데 WCP의 기존 주주 중에는 개인 그냥 소액 투자자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 당시 책정된 기업 밸류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낮춘 공모가로 인해서 가격 메리트가 생겼는지 한번 봐야 하겠고요. 그 밖에 유통 가능 금액이 낮은 수준인지, 기존 주주의 비율이 매우 낮거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주로 따져보곤 하는데 WCP는 3번과 4번에 있어서는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럼 1번과 2번만 체크를 해볼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노엠 파트너스가 구주 매출을 포기하면서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으로 다 넘어간 상황이죠. 노엠 파트너스는 WCP의 기업 가치가 2,500억 원으로 평가될 때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시트 가능성 매우 크다고 봐요. 기업 가치가 거의 10배 뛴 거잖아요. 공모가 기준으로 봐도. 게다가 어차피 구주 매출을 통해서 팔 생각이 있었던 물량인 만큼 상장 직후에 바로 매도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다 합치면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4.4%에 해당하는 물량이에요. 자, 근데 다행인 거 노엠 파트너스가 작년 9월에 보유하고 있던 CB 지분의 10%를 매각했거든요. DS 자산운용, 삼성증권, 하나투자증권, 한양증권, KB증권 등등등 해서 총 9개 기관에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책정됐던 기업 밸류는 2조 3천억 원이었어요. IPO 추진 시에 훨씬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했으니까 이 가치를 주고도 투자를 했겠죠. 좀 안타깝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들이 기존 주주 물량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공모가 6만 원 기준으로는 오히려 손실을 보겠습니다.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려면 주가는 6만 원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기존 주주들의 매도세는 좀 덜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가격 메리트가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WCP와 SKIET 딱 두 개만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증권 신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WCP는 2022년 예상 EBITDA를 썼고요. SKIET는 2022년 반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합산 EBITDA를 적용했습니다. 시가총액에 순차익금을 더해서 기업 가치를 계산했고요. 기업 가치를 EBITDA로 나눠서 EV EBITDA 배수를 구한 거죠. 그러면 WCP는 23.11배, SKIET는 38.50배가 나오더라고요. SKIET의 60% 수준인 거죠.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했을 때 38배로 계산됐던 것보다는 확실히 저렴해진 느낌입니다. 그럼 과연 이게 적정한 걸까? 직접 한번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해 봤어요. EV EBITDA 거래 배수는 어떤 수치를 썼냐면 2025년 기준으로 WCP의 생산 캐파가 SKIET의 60%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IET의 오늘자 EV EBITDA 거래 배수인 38.50배에 60%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23배를 적용했고요.
22년 예상 EBITDA 930억 원에 23배를 곱해서 기업 가치는 2조 1,390억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순차익금 더해서 평가시가총액 2조 736억 원 도출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누어서 주당 평가가액은 61,537원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딱 공모가인 6만 원 정도인 거죠. 그래서 막 6만 원이면 정말 싸다, 매력적이다 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은 해볼 만한 가격이다 싶기는 합니다. 그럼 정리해보죠. 우선 단점부터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다는 거, 유통 물량이 39%가 넘고 기존 주주의 비율도 17%나 된다는 거, 구주 매출 비중이 줄어듦으로써 이 기존 주주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거, 네, 유통 가능 금액도 7,898억 원으로 여전히 무겁고 SKIT가 주구장창 부진한 흐름을 이어간다는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나마 공모주로서 반전의 포인트가 있을지 체크해 봤을 때 6만 원이면 생산 캐파를 고려해서 계산해본 이론적인 주가와 그래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 근데 이거는 주관적인 결과입니다. 어떤 가치평가 방식을 쓰느냐, 그리고 어떤 예상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계산되는 가격이 모두 다를 것이기 때문에요. 제 영상만 보고 적정하다 아니다를 평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그래도 6만 원이 여전히 저렴하진 않지만 접근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6만 원에는 손해보게 되는 기존 주주들이 꽤 많아서 상장 후에 6만 원 위로 한 번은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됐다는 게 약간 방패막으로 쓰일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공모주로서 어떤 조건들에만 좀 포커싱을 맞춰서 살펴본 거고요. 기업 분석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회사 주변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영업 외적인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는 분들이라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WCP에는 더더욱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청약을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손실의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WCP가 반전 만들 가능성이 아예 없는지, 조금이라도 열려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 기준 몇 가지 포인트를 체크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의 수익 가능성을 본다면 마이너스 10% 손실 시에 감내 가능한 정도로만 청약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수익에 대한 확신이 선다면 당연히 받고 싶은 만큼 청약을 해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불안하면 WCP는 패스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준 RP바이오 쪽으로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칠게요. KB증권이 배정 물량 가장 많죠.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균등으로도 한 주 이상씩 다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KB증권은 최소 청약 수량 20주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삼성증권을 제외하고는 청약 한도 널널하니까 한도 걱정은 없겠습니다. KB증권이나 삼성증권은 고객 등급별로 청약 한도가 세분화되어 있으니까요. 본인 등급에 따른 한도는 각 MTS에 접속을 해서 확인해 주시는 게 빠르겠습니다. 네, WCP의 수요 예측 결과는 여기까지 보고요. 저는 RP바이오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